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역사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SK 주가 전망과 오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좋지도 않고 흐름도 좋지 않고 전망이 없습니다. 저번에 3월달에 14만 7천원, 요 앞전에 15만 있어 3월 1일 15만 대가 있었습니다. 15만원대에서 지금 10만원대니까 약 35%가 빠졌죠. 35% 빠졌는데 일전에 제가 하이닉스, 포항제철, LG화학, 조선주, 금호석유 등등 대형주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닉스는 계속 빠져서 지금 10만원대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도 저는 더 희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빠진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면 주식은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저런 말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유익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다고 그 주식 올라가거나 빠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이닉스 역사 탐방을 해보면, 하이닉스는 본래 현대전자와 LG 반도체가 합병을 했습니다. 1988년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평생 수군이었던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그 표본으로 재벌 빅딜을 추진했는데, 삼성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넘기고 대우전자는 삼성전자에 넘기겠다는 것이었고, 또 LG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흡수시키겠다는 게 재벌 빅딜의 골자였습니다. 반도체 빅딜의 경우는 현대는 LG가 보유한 LG 반도체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9.98%를 2조 5천억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중 1,560억 원은 우선 현금과 유가증권, 즉 대이콤 지분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1조 원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태로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빅딜은 이후에 수많은 논란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대전자보다도 LG 반도체가 더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때는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현대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G 반도체를 인수한 현대전자는 빅딜 1년 만에 자금난에 빠졌고, 빅딜 당시 발행한 대규모 회사채 발목이 잡힌 탓이다. 현대전자는 빅딜 후 시스템 업체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마케팅 기반을 확보했으며, 비메모리에 강했던 LG 반도체를 합치면서 반도체 품목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워낙 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지 못했고 회사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 이래서 2001년 채권단 넘어갔고,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변경된 사명의 이름이 지금의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를 10년 넘게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지분 매각을 시도하게 됐고, 또 중국에 팔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결국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하이닉스는 이때 2012년도에 SK 하이닉스라는 사명이 다시 한번 바뀌고 10수년의 채권 관리에 이어 SK 계열사로 자리 잡았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2조 5천억의 단기 순손실을 했고, 또 2001년에는 5조 7천억의 순손실, 2002년에는 1조 원의 1조 7천억, 2003년에는 2조 3천억, 4년간의 누적 단기 순손실주만 10조 원 넘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자를 했는데, 감자한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감자한 게 이때가 1999년 9월 30일입니다. 1999년 9월 30일, 이때 얼마고 하면 주가는 70만원 가까이, 70만원. 그런데 2003년도, 1999년 2003년도 그때 감자를 할 때는 주가가 2454원이었어요. 21대 1의 어마무시한 비율로 감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한번 보십시오. 이때 1년 거래량이 100만, 1000만, 1억 6,300조네, 그죠? 1억 6,300조. 완전히 개미들이 무덤입니다. 개미들이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자를 해서. 그래서 오늘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가 출연했는데요. 감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주가가 약 14년 만에 31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2,400, 아까 얼마 2,000원대죠, 그죠? 2,000원대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그때는 개미들이 무덤이 됐지만도 또 312가 올라가 누군가는 엄청 많은 시세를 냈다고 볼 수 있죠. 하이닉스 반도체 시절이 2003년 3월 26일 감자하고 기록한 최저가가 136원. 136원에서 312배.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현대미포조선이 1000원에서 100배 정도 올라간 주식이라고 제가 그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영상이 어떻게 삭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비슷해. 136원에서 312배가 달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1997년 6월 19일 최고 49,600원. 이때 그래 136원에서 312배 올랐는 게 49,000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2003년에는 2000년도에는 또 미국의 금융위기를 해갖고 또 많이 빠졌는데, 감자 이후 100원대 동전주로 자존심을 구긴 하이닉스는 2003년 3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 1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환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랬더니. 그러고 또 금융위기를 맞아서 4만 얼마에서 또 5,800원까지 추락했는데,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또 이때 2021년 31일 15만원 올라갔죠. 상당히 굴곡이 많은 그런 SK하이닉스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사지 말았고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 포철, LG화학, 금호석유, 그룹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다 있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데, 그 이후로 이만큼 빠져버렸죠. $100,000,000 빠졌는데 갭 하락했습니다. 했는데, 본데 강세장에서 이 갭 하락을 막고 올라갑니다. 상승을 내가 이 갭을 막고
맞고 또 새로 위로 올라가지 하는데, 이번 장은 약세장이라서 이 개입 하락했는 걸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이 개입 하락은 차기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 이 개입 하락이 막아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 빠졌는데, 여기에서 잘 판단하셔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세계 국제 기업도 아니죠. 대만의 TSMC하고 뭐 미국의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국제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그런 대로 삼성전자도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1월 11일 장중 3266포인트 꼭대기라고 최초로 제가 이거 영상 올리면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퍼져나갔죠. 그리고 6월 25일 날 장중에 3266포인트, 요거 플러스 50포인트입니다. 그죠? 플러스 50포인트, 요거는 3316포인트, 3316, 요거는 트릭이다. 왜냐면 3260 꼭대기라 하니까 몸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기관 투자가 연기금 전부 다 묵계적으로 이걸 꼭대기로 쳤는데, 이게 계속 이게 나가니까 몸 팔아먹으니까 50포인트만 더 올리갖고 가는 척 하자 이래가고 트릭을 썼습니다. 또 이거 합의를 받겠죠. 이렇게 해서 6.25 날, 장중 6.25 날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이거는 트릭이다. 그래서 진바닥은 1월 11일 날이다. 요때 뭡니까? 요때 삼성전자가 96,800원입니다. 96,800원. 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치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죠. 꼭대기 치고 나왔기네, 이 꼭대기 아닙니까? 꼭대기, 삼성이 꼭대기 아닙니까? 꼭대기 치고 나왔기네, 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 더 빠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 SK 하이닉스 이것도, SK 하이닉스 이거는 전망이 더 안 좋은 거, 이거는 삼성전자보다 세계 국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인자 SK 하이닉스 인자는 빠지는, 이제 빠지는 단계, 35% 빠지는 이 단계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 여기서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빠진다 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귀한 자본을 잘 간수해 놓으셔야, 종잣돈을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많이 할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은 앞으로도 계속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과열된 주가 거품, 채권 거품,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계속 된다고 보여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한과 동시에 주가 거품, 채권 거품, 여러 가지 거품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만간에 빠지면서 유럽 시장도 다 같이 빠질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자신 없는 분들은 잠시 쉬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의 투자 방법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이 많은 기업을 투자를 해요. 현금이 많은 기업. 현금이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죠. 이런 대형주 말고, 대형주는 지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대형주는 왜냐면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꼭대기를 쳤을 때
전부 대형주 아닙니까? 이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형주가 다 이렇게 꼭대기 다 쳐버리는데, 그래서 꼭대기를 친 거는 뭔가 하는데, 대형주 꼭대기 쳤는데 대형주 어떻게 갑니까? 뭔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건 중소형주밖에 없는데, 중소형주도 많이 해먹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올라간 중소형주 말고 못 올라간 중소형주, 이 중에서 현금이 많은 중소형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업종에 보면 현금 많은 중소형주는 어떤 회사고 하면 주로 이제 식품주가 또 많고, 철강주에도 좀 있고, 섬유주에도 많습니다. 섬유주에도 있고, 섬유주에도 보면 올라가는 거 말고, 뭐 FMF, 뭐 효성, 뭐 이런 것 중에 올라가는 거 말고, 올라가지 않는 중에서 현금이 많은 그런 회사, 우량회사, 적폐주, 그리고 철강주, 섬유, 이복, 제약주 같은 안 됩니다. 제약주 같은 거 저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제약주 같은 거는, 제약주가 이렇게 꼭대기 있어 한 4, 50원 빠지고 반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말고 안 올라가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철강주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 신도리코 이런 경우도요. 작년에 적자가 나서 배당을 못 줬지만도 이런 경우도 아주 현금이 많다 하더라고. 보니까 현금이 많은데 이런 것도 보면 8만원대에서 8만원대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이거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죠. 엄청 많이 올라, 다른 거 다 올라갈지 못 올랐습니다. 못 올라가는데 이 회사도 작년에 적자가 나서 배당을 못 줬지만 현금이 엄청 몇 천억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또 철강주 제 또 영상 올려준 거 있죠. 철강주 보면 그것도, 철강주에도 보면 철강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철강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옛날 뭐 고려제강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거 16,000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갖고 조정을 받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TCS 스틸, 이거 이제 손봉호, 옛날 동양석판 사장님 손봉호,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흐름 괜찮아요. 거리가 상당히 참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보고. 근데 얘는 만호제강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죠. 만호제강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또 이거 다 더블 50%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버리는 게 안 되고, 동국제강, 동해 전부 다 철강주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정권주에는 이런 것도 가끔 옛날 건설주에도 다 이런데 뭐 태연건설 이런 건 또 접어서 올라가는데 지금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은행주는 금리 올라간다고 이제 안 됩니다. 은행주는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이건 아니고, 손해보험에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리겠죠. 손해보험에 DB 손해보험하고 삼성화재하고, 요거는 제가 그때가 한 말씀을 드리죠. 금리 수혜주과 동시에 아주 흐름이 좋다 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또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흐름을 한번 보시라 그러면. 그래, 금리가 인상제 투자할 종목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중소형 중에서 현금이 많은 회사, 요런 것 골라서 하면 된다. 현금이 많은 회사 모르겠으면 접어주, 요런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